우리 일단 교재 어디 피실 거냐면 921페이지 피실 건데요. 다시 한번 저번 시간 했던 얘기를 쭉 정리해 드릴게요. 쭉 한번 말해봅시다. 실제로 우리가 연결 제곱 분계를 묻는 게 아니면 요렇게 풀 수 있거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요렇게 우리가 종속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 B회사의 순 자산의 장부 금액이 있고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B회사의 순 자산에 공정가치와 장부 금액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만큼이 B회사 순 자산의 공정가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내가 50% 이상 예를 들어서 60%를 취득하게 되면 그때 제공하는 대가가 이전 대가가 되고 이만큼이 영업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머지 40% 요만큼 뭐가 돼? 나머지 40%인 요만큼은 B집의 지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1차도 2차도 여기다 사실 숫자만 넣을 수 있으면 우리가 답을 구하는 건 큰 문제는 없어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나서 연결 제곱 분계를 해보기 전에 BS 모양을 좀 볼게요. 실제로 이 저희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이랑 2차 시험이랑 중급회의 같은 경우에 사실 요즘에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저희 세무사 응시인원이 워낙 올라갔기 때문에 거의 똑같다고요. 우리 회계사 2차 시험 문제도 보면은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근데 고급 회계는 진짜 많이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는 나와도 어렵지 않아요. 요 정도만 아시면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도 중요하지만 전체 틀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볼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 A회사, 지배회사 A회사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지배회사가 아닌 종속회사 B회사가 있다고 하면 회계처리 보면 최초 취득 시점에 A회사는 회계처리 어떻게 한다고요? 현금 나가면서 이전 대가만큼 현금이 나가면서 종속기업 투자 주식으로 기재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A회사의 개별 재무제표를 보면 A회사의 자산의 장부 금액, 그런 다음에 뭐가 떠? 종속기업 투자 주식이 뜨고요. A회사의 부채의 장부 금액, A회사의 자본의 장부 금액 뜨고요. B회사 같은 경우는 여전히 B회사 자본의 장부 금액, 개별 재무제표에서 B회사 부채의 장부 금액, B회사 자본의 장부 금액이 이렇게 떠 있겠죠. 한 번만 정리해보면 사실 이 개별 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종속기업 투자 주식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B회사에 순자산 장부 금액이 들어가 있고 B회사 공정가치와 장부가치의 차이만큼 들어가 있고 그런 다음에 영업권이 들어가 있죠. 중요한 거 뭡니까? 요거 60%, 요거 60%만 들어가 있다고요. 개별 재무제표는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다른 말로 좋아요.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해? 단순 합산을 하지. 어저께 봤잖아. 저번 주에. 연결 재무제표 1단계가 단순 합산을 하게 되니까 재무제표를 단순 합산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 재무상태표를 보면 A, B 연결 재무제표를 이제 만들면 A회사의 자산이 장부금액으로 들어오고 B회사의 자산이 장부금액으로 들어오고 종속기업 투자 주식이 있고 A회사의 자산 장부금액, B회사 부채 장부금액, 아이고 힘들어. A회사 자본의 장부금액, B회사 자본의 장부금액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요. 따라오시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오늘까지만 들으면 나오면 대박이에요. 그쵸? 대부분 틀린다고 대부분. 그쵸? 자 여기까지. 자 그럼 볼게요. 이제 연결 제곱 분계 해보죠. 연결 제곱 분거. 연결 제곱 분계가 뭐예요? 요걸 연결 재무제표를 일단 만들어 주는 거라고요. 근데 연결 제곱 분계는 이거 그림 보면 누구나 할 수 있어. 일단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뭐 해줘? 자본은 없애준다고요. 연결해서 자본 없애주니까 B회사에 자본금과 연결 직전에 B회사에 이익잉여금 등이 있다면 걔는 제껴줘야 돼. 내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자본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자산과 부채를 갖고 오는 거라니까요. 합병이랑 똑같아. 그럼 요 회계 처리를 하면 어떻게 돼? 연결 재무제표 단순 합산한 거에서 요게 사라지겠죠. 그쵸? 이걸 누구와 누구가 나눠 먹어야 돼? 내 종속기업 투자 주식 보면 B회사의 자본의 60%가 종속기업 투자 주식 내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 종속기업 투자주식 중에서 비회사 순자산 장부금액에 해당한 부분은 없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 없애지는 건 100%인데 나는 60%만 갖고 있다고요. 종속기업 투자주식 내에. 그치? 그럼 나머지 40%는 뭐가 와요? 나머지 40%는 비지배 지분이 온다고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회계 처리하면 여기서 뭐가 사라져? 여기도 지금 장부금액,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 영업권이 있었는데 요게 사라지겠죠. 그리고 여기 뭐가 또? 자본 쪽에 뭐가 또? 비지배 지분이 뜬다고요. 그쵸? 자, 이 연결 제곱 분계를 하면 지금 BS 모양이 이렇게 변하고 연결 BS 모양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림 보면 뭐가 굉장히 된장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첫 번째 칸 해결한 거라고. 따라오시겠죠? 두 번째 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우리 뭐 해줘야 돼? 아이고,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차이 나는 거 바꿔줘야겠죠. 왜? 우리는 B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합병과 마찬가지로 장부금액이 아니라 공정가치가 와야 된다고요. 그쵸? 이제 바꿔줘야 돼. 우리 시험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 가장 시험에 나오는 거. 두 가지밖에 안 나오는데. 그쵸? 건물이랑 뭐 토지랑 재고자산이 나온다고요. B회사 자산의 장부금액을 보면 건물, 토지, 재고가 장부금액보다 연결 시점의 공정가치는 더 크다 그러면 공정가치로 기재한다고요. 이게 뭐야? 지금 B회사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라고요. 이걸 늘려줘야 돼. 이 회계 처리를 해줘야 B회사 자산과 부채가 장부금액이 아니라 공정가치로 바뀐다고요. 따라오겠지? 여기까지 하고 나면 뭐 있어? 오, 우리 비지배 지분에도 종속기업 투자 주식에도 그거에 해당하는 게 있잖아. 지워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 종속기업 투자 주식 공정가치와 장부가치의 차이가 나는 부분만큼 지우면 돼.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 100% 들어온다고요. 근데 여기 몇 프로 들어와? 몇 프로 없어져? 종속기업 투자 주식에는 60%밖에 없다고요. 그럼 나머지 40%는 뭐 해줘야 돼? 그게 비지배 지분이에요. 그쵸? 여기까지. 연결제곱 분기하면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게 뭐야? 그림상으로 보면 지금 여기 얘기한 거라고요. 따라오시겠어요? 여기 얘기한 거야. 그럼 이제 뭐만 주면 돼? 우리가 돈을 더 준 게 있죠. B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계산했어도 돈을 더 준 게 있잖아. 영업권.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주면 돼? 종속기업 투자주식 영업권에 해당하는 걸 종속기업으로 없애주면 되죠. 요거 없애면서 마지막으로 영업권에 해당하는 거 없애면서 어떻게 하면 돼? 진짜 재무제표에 영업권을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개별 재무제표에는 영업권이 안 나오지만 연결 재무제표에는 영업권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세 가지가 연결 시점의 연결 제거 분계, 연결 조정 분계라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와, 씨, 겁나 어렵네 싶지만 그림상으로 보면 지금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 뭐? 연결 시점에 비지배 지분 얼마냐? 연결 시점에 영업권 얼마냐? 연결 제거 분계를 시험에서 물어보진 못해요. 그럼에도 제가 불구하고 한번 써보는 건 혹시 문제에서 옛날 2년 전 1차 시험처럼 연결 제거 분계를 던져주고 뭘 물어볼까봐 얘기하는 거지 연결 제거 분계로 문제를 푸는 건 아니에요. 여기 그림에 숫자만 넣으면 된다고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 연결 모양이 어떻게 돼? A회사 자산과 부채는 장부금액, B회사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A회사 자본만 남고 B회사 자본은 다 사라지고 영업권 남고 종속기업 투자주식도 다 사라지죠. 그쵸? 그리고 뭐가 남게 돼? 비지배 지분이 남게 된다고요. 그쵸?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저번에 여기까지 했었지. 그리고 또 뭐 했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결이 힘든 이유는 최초 지배력을 취득했을 때 한 번 합쳐보고 그 다음 또 언제 합쳐? 기중에는 개별적으로 영업을 하고 개별적으로 재무제표를 만들다가 기말에 또 한 번 합쳐본다고요. 그것도 별게 아니라 기말에 합치게 되면 이만큼 증가한다고 그랬죠. 요게 뭔데? 요게 B회사의 조정 후 당기손이라고 있잖아요. 연결하고 나면 B회사가 열심히 영업을 해서 당기손익만큼 자본이 증가했을 거야. 그것만큼 어떻게 해? 또 지배회사와 비지배 지분이 나눠 먹는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말 시점에 지배력을 획득한 이후에
기말 시점에 그림을 그리면 조금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한다고 그랬잖아요. 왁구가 하나 더 뭐 있었습니까? 그냥 여기다 다 쓸까요? 옆에다 쓰려고 했는데 왁구를 보면 여기 A 회사가 있고요. 여기 B 회사가 있는데 여기 조정전 당기순이익이 있어요. 이 조정전 당기순이익이 뭐야? 개별 재무제표에서 나오는 A 회사와 B 회사의 당기순이익이라고요. 개별 재무제표를 상에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제거해야 되는 게 뭐였습니까? 조정해줘야 되는 게 투자, 평가, 차액을 제거해줘야 됐죠. 왜? 개별 재무제표 입장에선 B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 금액으로 보지만 연결 재무제표 입장에서 공정가치로 본다고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 연결하게 되면 건물이나 토지나 재고잔치를 장부 금액이 아니라 공정가치로 본다고요. 근데 지배력을 취득하고 나서 1년 지나는 동안 재고가 팔렸대. 그럼 B회사의 개별 재무제표에는 장부 금액으로 매출원가가 계산돼 있을 건데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면 장부 금액보다 조금 더 비싼 공정가치로 매출원가가 계산이 돼야 된다고요. 따라오시죠. 그 다음 또 어떻게 돼? 토지는 일단 넘어가고 건물 같은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를 B회사는 개별 재무제표에서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끊어놨을 거라고요. 하지만 연결 재무제표에선 장부 금액보다 더 금액이 큰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 입장에선 감가상각비도 좀 더 잡혀야 돼. 그런 걸 뭐라고요? 투자평가 차액의 상각이요. 따라오시겠지? 그래서 그걸 어디서 조정해? 당연히 B회사의 당기순이익에서 조정해줘야겠죠. 그쵸? 이걸 연결제거 분계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이걸 연결제거 분계로 나타내면 만약에 토지는 안 팔렸고요. 재무자산은 팔렸고 건물은 감가상각했대. 그럼 얘는 연결제거 분계에서 투자평가 차익은 어떻게 돼? 야, 너 재고자산 이만큼 더 잡아놨는데 팔렸다고? 그러면 그거 팔면서 매출원가 추가로 더 계산해주면 돼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개별 재무제표에서는 재고자산이 100원짜리가 팔렸기 때문에 매출원가에 100원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연결하게 되면 재고자산을 120원으로 본대. 그럼 장부금액보다 20원 더 증가시켜야 되지. 지배력 획득했을 때 기초에. 그렇게 회계 처리한 다음에 지금 기말이라면 야 20원 더 잡은 거 팔렸대. 재고자산으로 잡지 말고 매출원가로 보내서 추가로 더 비용 처리해. 이 소리라고요. 이해 가시겠어요? 여러분 결론은 저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칸에 있는 그림만 기억하면 돼요. 그쵸? 연결 제거 분계를 지금 저랑 수업 듣고 이해하려고 해보고 이해가 안 돼? 괜찮아. 그냥 저거만 외워도 답은 구해요. 됐죠? 자 그럼 또 어떻게? 야! 너 건물 있잖아. 감가상각을 추가로 더 해야 된다며. 건물 장부금액 기준으로 건물 더 줄이고 감가상각비 더 잡아. 왜? 너 만약에 장부금액 기준으로 건물이 100만원인데 내용회수가 5년이래. 그럼 감가상각비 얼마예요? 20만원이지. 근데 공정가치 기준은 건물의 공정가치가 200만원이래. 그럼 내용회수 5년이면 감가상각비 얼마예요? 40만원이지. 그럼 감가상각비 차이 얼마나? 20만원 나지. 그 연결 입장에서 더 잡아줘야 된다고요. 그게 뭐라고? 투자평가 차액이요. 신기하지? 저번주에 이거 되게 자세히 얘기했는데 할 수 있겠지?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뭐가 나와? 양사의 조정 후 당기손익이 나오는데 그게 A, 그게 B라고 할게요. 어렵지 않죠? 그게 A, 그게 B라고 하면 절 봐요. 어쩔 수 없이 여기다 해야겠네. 양사의 조정 후 당기순이익이 A, B면 지배회사 A회사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은 얼마예요? A회사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은 A회사의 조정 후 당기순이익 A에다가 뭐 해주면 돼? 종속회사 B회 당기순이익 중에서 내 지분율에 해당하는 60%는 내가 먹는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지배회사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이 돼요. 많이 물어보죠. 연결 문제 물어보면. 당연히 물어봅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뭐 물어봐? B 지배 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물어보는데 B지배 지분은 뭐만 먹어요? B회사의 조정 후 당기순이익 중에서 자기의 지분율인 40%만 먹는다고요. 요게 B지배 지분 당기순이익. 여기까지 회계 처리하면 연결 제거 분계가 또 뭐가 나올까? 아이 그래요. 여기다 쓸게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연결 제거 분계가 뭐가 나올까? 지금 일단 다 합쳤다고요. 지금 다 합쳤어. 재무상태표만 합쳐지지만 이 안에 이익잉여금이 지금 지배력을 획득한 이후에 기말이 되면은 기말에
당기순이익까지 다 이익잉여금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쵸? 거기서 뭐 요거 조정해? 요건 조정해 줬잖아 내가. 지금 요건 조정해 줬다고. 요걸로. 요거는 조정해 줬다고요. 그쵸? 이제 뭐 해줘야 돼? 비회사의 당기순이익 중에서 조정 후 당기순이익 중에서 비지배 지분에 해당하는 40%는 내 연결재무제표의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면 안 돼. 왜? 누구 거야? 비지배 지분 거라고요. 비회사가 지금 벌어들인 이익이 다 재무제표를 합산했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에 그냥 들어가 있다고요. 어떻게 여러분 착각하지 마. 지금 여기서 이익잉여금을 제거했는데 여기서 제거하는 이익잉여금은 지배력 취득 시점의 이익잉여금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1년 이후에 다시 합쳐보잖아. 여러분 여기까지는 지배력을 취득했을 때 연결분계고요.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야? 그리고 1년이 지난 상태에서 다시 합친다고요. 1년이 지난 상태에서 다시 합치면 이걸 다 해줘요. 지배력 취득했을 때 회계처리를 다시 한번 해준다고. 왜? 연결은 한번 합쳐본 다음에 그냥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 기말이 되잖아? 그럼 제로로 다시 합친다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변동한 걸 계속 조정해줘. 아시겠어요? 그럼 지금 지배력 취득할 때 비회사의 이익잉여금은 만약 기초에 지배력을 취득했을 때 비회사의 이익잉여금 100원 있었대. 그럼 이거는 제껴준다고. 요거는 요 회계 처리를 하면 사라져요. 근데 문제는 뭐야? 지배력을 취득하고 나서 1년 동안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에 또 들어갈 거라고요. 그럼 기말에 만약에 이익잉여금이 150원 됐으면 기초에 당기순이 이익잉여금이 100원이었는데 기말에 이익잉여금이 150원이면 50원 어디서 나왔겠어? 배당 안 줬으면. 올해 당기순이익으로 벌어들인 거라고요. 연결하고 나서 1년 동안 비회사가 열심히 일해갖고 올해 당기순이익으로 벌어들인 거라고. 아시겠어요? 기말에 어떻게? 일단 합친다니까. 합치고 나서 연결제거 분계를 하면 처음에 지배력을 획득했을 때 갖고 있었던 이익잉여금은 사라져요. 뭐만 남아있어? 올해 벌어들인 50원은 여전히 이익잉여금이 남아있다고요. 왜? 이제 한몸 되고 나서 번 돈이니까 내 거지. 하지만 뭐야? 한몸 되고 나서 벌어들인 게 내 거라고 봤더니 어머 40%는 내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뭐 들어가 있어 지금? 단순 합산하면 B가 올해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뭔 빼줘야 돼? 비지배 지분의 이익잉여금은 빼줘야 된다고요. 이건 걔 거야 내 게 아니라. 그게 얘라고요. 계산해서. 그럼 요거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연결제거 분계할 때. B회사의 단순 합산된 재무제표에서 이익잉여금 요 B 곱하기 40%에 해당하는 거 빼서 B 지배 지분으로 늘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연결제거 분계가 끝난다고 해요. 저도 알아. 지금 여러분 표정 아이씨 어렵네. 나도 아는데 이거 안 해도 돼.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혹시나 이해에 도움이 될까봐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회계사 고급 회계를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결제거 분계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래서 결론이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기말에 조정 후 B회사의 당기순이익의 비지배 지분 비율만큼은 어디 들어가? 비지배 지분에 들어간다고. 이익잉여금에서 빠져서. 그래서 뭐 물어봅니까? 1년 지나고 나면 기말 B회사의 비지배 지분이 얼마냐 물어본다고요. 그럼 이거 그림만 치우면 되는데 이게 뭐가 어려워? 그림만 치우면 되는데 제가 이거 끝나고 나면 연결제거 분계 이제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안 나와. 이거 그림만 기억하면 되는데 그쵸? 숫자만 넣으면 된다고. 지금 제가 저 연결제거 분계에 끊어서 이걸 보여준 이유는 이래서 기말의 B회사의 조정 후 당기순이익 중에 일부가 비지배 지분의 장부금액에 가산되는구나. 그거 이해하려고 이해시키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 보면 비지배 지분의 장부금액이 얼마냐랑 지배회사에 기속되는 당기순이익이 얼마냐.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B지분의 지분에 기속되는 당기순이익이 얼마냐? 요것도 물어보고 추가로 뭐도 물어본다고 그랬어. 추가로 요거 두 개 더한 연결 당기순이익이 얼마냐도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연결 당기순이익은 뭐야? 그냥 A회사와 B회사의 당기순이익을 다 더하는 거예요. 따라오시겠지? 여기까지 하나 더. 우리 연결 이익잉여금도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자, 저번 주가에 삑살이 났던 거. 연결 이익잉여금도 물어보잖아. 연결 이익잉여금은 어떻게 하면 돼요? 되게 간단해. 연결 이익잉여금은 지배력 획득 시점에 A 지배회사의 이익잉여금 더하기 뭘까? 지배회사 귀속
당기순이익이에요. 연결 직전에 A회사의 이익잉여금에다가 올해 연결하고 나서 벌어들인 지배회사 기속 당기순이익만 더하면 그게 연결이익잉여금이에요. 왜? B회사가 벌어들인 것 중에 B지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익잉여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B지배 지분에 들어가잖아.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A회사가 번 것 당연히 A회사 이익잉여금에 들어가고 B회사가 번 것 중에 내 지분율에 해당하는 것만 이익잉여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다만 언제부터 시작해야 돼? 지배력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A회사의 이익잉여금만 딱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A회사가 벌어들이는 거랑 B회사가 벌어들이는 것 중에서 지배회사 지분만큼만 이익잉여금을 땡겨 와야 되고 B회사가 벌어들인 것 중에서 B지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B지배 지분으로 그냥 보내줘야 된다고. 내 이익잉여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 힘들겠지만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는데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표정이 역시 나도 그냥 집에 갈걸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론은 뭐야? 그림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이거랑 저 끝에 거랑 가운데 연결제거 분계는 사실 몰라도 돼요. 그래도 나름 우리가 동차반이라 2차 강이라 제가 조금 욕심을 내서 연결제거 분결을 얘기해서 여러분 더 힘든 것 같은데 이게 싫다면 요거랑 조거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푼다니까. 전 알아요. 여러분이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풀어보시죠 했는데 안 풀었다는 걸. 몇 번? 14번이요. 문제 14번. 그래서 저랑 지금 문제 14번을 풀어볼 건데 요게 회계사 2차 시험 문제거든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되게 쉬워요. 자, 지우고 그럼 다 지우고 우리 그림만 다시 그리고 정말 풀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시다. 연결제거 분계 내가 다시는 안 한다. 다시는 그림만 볼게요. 이 좀 사실 회계사 고급 회계 강의는 한 40시간 되니까 그것처럼 호흡을 길게 하면은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는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서 면피용으로만 공부하면 되는데 이거 이상 시간을 투입하는 건 좀 아까워요. 자, 그럼 이제 결론만 기억합시다. 뭐 이 정도 쓰는 거 봐주는 거 괜찮죠? 보세요. 정말로 풀 수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B회사 순자산 장부금액, B회사 순자산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 내가 이만큼 구입했으면 이만큼이 뭐 이전 대가, 요게 뭐 영업권, 그쵸? 지배력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면 뭐가 쌓여? A회사에 당기순이익이 쌓일 거라서 요걸 뭐라 그래? B회사에 당기순이익이 쌓일 거라서 조정 후 당기손익이라고 하고 요것도 나눠 먹는다. 나와 B지배 지분이. 됐죠? 요거 그림만 기억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 손익계산서를 보면 A회사가 있고요, B회사가 있고요, 조, 정, 전 당기순이익이 있는데 여기서 투자 평가 차액을 제거하고 나면 A회사, B회사에 뭐가 나와? 조, 정, 후 당기손익이 나오는데 그게 A고 요게 B예요. 그럼 다시 한번 지배회사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은 A 더하기 B 플러스 지분율, B지배 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은 B 곱하기 B지배 지분율. 요거 두 개 더하면 그게 뭐? 연결 당기 순이익. 여기에 숫자만 넣으면 답이 나와요. 해보죠. X1년 1월 1날 A사는 B사에 60%의 주식을 36만원에 취득하고 지배력을 획득했대요. 어머, 지분율 몇 프로? 60%. 그럼 B지배 지분은 몇 프로? 40%. 얼마에 취득했어요? 36만원 주고 취득했대요. 할 수도 있지. 그치? 계속 볼게요. 지금 보시면 지배력 획득일 현재 A회사와 B회사의 재무제표를 봤는데
A 회사의 자본은 B 회사의 자본은 얼마예요? A 회사는 볼 필요가 없지. B 회사의 자본은 얼마예요? 지금 자본금 25만 원이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10만 원이고 이익여금 13만 원이니까 총 48만 원이죠. 따라올 수 있죠. B 회사의 자본의 장부 금액이 48만 원인데 그걸 너와 내가 60대 40으로 나눠 먹으니까 여기 60% 하면 28만 8천 원이고요. 여기 40% 하면 19만 2천 원이에요. 여기까지는 하시죠. 그죠?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를 봤더니 재고자산이 2만원 차이 나고 건물이 5만원 차이 나네요. 그럼 총 얼마야? 7만원 차이죠. 그럼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7만원 차이 나는데 그걸 너와 내가 나눠보니까 76에 42, 4만 2천원, 47에 28, 2만 8천원 이렇게 나눠먹는다고요.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33만원이죠. 33만원 취득하는데 36만원이나 줬다고. 그럼 3만원은 뭐겠어요? 그게 영업권. 맞죠? 어려워 이게? 숫자 넣기인데?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제가 강의한 지 꽤 오래돼서 이제 한 7년 정도 됐기 때문에 논리 이런 거에 집착하기 시작했지만 제가 한 1년차부터 3년차까지는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뭐 그렇지만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궁극의 왁구 막 이런 거에 집착했거든요. 생각하지 않고 맞추는 법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숫자만 넣으면 돼요. 연결 아무것도 생각 안 해도 돼. 됐죠? 자 계속 볼게요. 그럼 이제 조정후 당기순이익만 부하면 되는데 A사의 당기순이익이 20만원 B회사의 당기순이익이 10만원이었대요. 그럼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숫자 넣으세요. 20만원 여기 10만원. 그럼 우리 뭐 해줘야 돼? 투자평가 차익 봐야 되는데 문제를 보면 재고자산이 장부금액이랑 공정가치가 2만원 차이 났는데 재고자산 올해 팔렸대죠. 그쵸? 문제 보면 올해 팔렸다고 나와있어요. 그럼 개별재무제표 입장에서는 매출원가가 10만원 들어가 있을 텐데 연결재무제표 입장에서는 공정가치인 12만원이 매출원가 들어가야 되니까 매출원가 얼마 더 잡아줘야 돼? 2만원. 그래서 매출원가 2만원 더 잡아줘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 건물 보시면 내용연수가 10년인데 개별재무제표에서 장부금액 기준으로 하면 25만원에 10년이니까 2만 5천원씩 감가상각비가 잡힌다고요. 근데 연결재무제표 입장에선 공정가치 30만원에 10년 해주니까 얼마? 3만원. 그럼 얼마 더 비용 잡아줘야 돼? 5천원. 와 이거 뭐야 이게 5천원. 그럼 다 하면 A회사의 조정후 당기순이익은 20만원이고 B회사의 조정후 당기순이익은 10만원에서 2만 5천원 빼니까 7만 5천원 되겠죠. 그럼 봐세요. 지배회사에 기속되는 당기순이익은 20만원 더하기 7만 5천원에 60%예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 이거 계산하면 내가 냈을 텐데 그쵸? 24만 5천원 나옵니다. 24만 5천원. B집의 지분에 기속되는 당기순이익은 얼마예요? 7만 5천원에 60%가 아니라 40% 하니까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네, 얼마 나오지? 네, 3만원이요. 3만원 나옵니다. 그럼 연결 당기순이익 얼마야? 27만 5천원이요. 그쵸?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럼 이제 결국에는 요 7만 5천원 B회사의 조정후 당기순이익 7만 5천원을 나와 B집의 지분이 나눠 먹는 거니까 B집의 지분이 지금 3만원 먹잖아요. 그럼 나는 얼마 먹겠어? 4만 5천원 먹겠죠. 이게 끝이에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뭔지 봅시다. 영업권과 B집의 지분을 산출하래요. 영업권 얼마? 3만원. B집의 지분 얼마? 이거 다 더하는 게 B집의 지분.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지배회사에 기속되는 당기순이익이랑 B집의 지분에 기속되는 당기순이익 물어봤어요. 얘랑 얘. 어렵지 않죠? 여러분 워낙 여러분들이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시험에서 연결이나 지분법이 나오면 절대 이 정도 수준을 넘지 않아요. 이렇게만 해도 80%는 못 풀어요. 장담할게. 그쵸? 그러니까 우리 그냥 보험용으로 한 번만 보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게 다예요. 연결제곱 분계가 너무 싫으면 이거만 알고 있으면 돼요. 저도 회답에는 연결제곱 분계 안 끌어놨잖아요. 좋아. 여기까지 했는데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가 하나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291페이지, 292페이지에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면 하나를 못했다고. 하나를 지금부터 채워볼 거예요. 자, 왁구가 요걸로 가기 때문에 요 왁구를 잘 안 바꿀게요. 요 왁구를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다 가는 거예요. 이게 다야 왁구가.
이게 다야. 여기다가 한 개만 더 채우면 우리가 끝나요. 뭘 채우면 끝날까요? 뭘? 내부거래 재고만 채우면 돼요. 내부거래 재고. 여기 제가 한 칸 띄워놨잖아요. 괜히 띄워놨겠어요?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내부거래 재고만 해주면 돼요. 내부거래 재고. 회계사 시험은 내부거래 재고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막 리스해주는 경우도 있고 막 온갖 걸 다 하는데 우리는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돼. 뭐? 재고자산 판 거랑 건물 판 거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돼요. 뭐? 재고 판 거랑 건물 판 거만 알고 있으면 다른 거 나오면 그냥 틀립시다. 난이도 출제 설정에 오류해요. 그냥 틀립시다. 그죠? 재고랑 건물만 기억하면 돼요. 자 보시죠. 내부거래 재고가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여기 지배회사 A가 있고 B 지배회사 B가 있다고요. A가 외부에서 물건을 8만원에 사와서 B한테 10만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B가 외부의 고객한테 15만원에 팔았대요. 자 그럼 봐봐. 회계처리를 보시면 A 회사는 현금 10만원, 매출 10만원 기재할 거고 재고자산 8만원이 없어지면서 매출 원가 8만원 기재를 개별 재무제표 입장에서 했겠지. A는 B한테 팔았어도 개별 재무제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회계처리를 했을 거라고요. 그쵸? 개별 재무제표 입장에서 우리 엄마한테 판 건지 동생한테 판 건지 안 나와. 근데 B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매출 15하고 현금 15 그리고 어떻게 해? 재고 10 매출 원가 10 나오죠. 셀트리온이 왜 욕을 먹는지 아세요? 셀트리온 주가가 좀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제가 수업 시간에 까는 한진과 쌍대마차 셀트리온 아니겠어요? 한진 셀트리온 쿠팡 유명해지면 나중에 소송 걸릴 수 있어. 셀트리온은 왜 욕을 먹습니까? 셀트리온 매출이 1조가 넘어요. 근데 아무도 대단하게 안 본다고요. 몰랐죠? 아무도 대단하게 안 봐요. 걔네가 대부분의 매출이 여기서 나온다고. 내 밑에 꼬봉이 두 개 있는데 얘가 얘한테 팔고 얘가 얘한테 팔아요. 그리고 나는 합친다고요. 그럼 자기가 자기한테 판 거야. 지금 내가 엄마한테 물건 보내고 엄마가 나한테 팔아. 다시 내가 엄마한테 팔아. 그걸 아빠가 위에서 흐뭇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주총 가면 주주들이 맨날 하는 말이 밑에 있는 두 개 합병하자. 뭐 하는 거냐 이게. 라고 얘기하는데 셀트리온 회장이 뭐라고 그래? 싫어 그런다고요. 왜 싫겠어요? 매출 크게 나오니까. 이것도 사실 같은 맥락이라고요. 지금 셀트리온은 밑에 있는 두 개가 연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합치지만 얘네 두 개 거래하는 걸 안 합친다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매출이 과대하게 잡힐 수밖에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돌아와서 얘기하면 연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A가 B한테 팔 때 이렇게 끊으면 연결은 단순 합산하게 되니까 매출 얼마로 꽂혀요? 매출 25만원. 매출 원가 얼마로 꽂힙니까? 18만원 꽂힌다고요. 단순 합산하게 되면.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연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의 회사라고요. 이렇게. 그럼 진짜 매출은 얼마야? 15. 진짜 매출 원가는 얼마예요? 8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뭘 제거해줘야 돼? 내부에서 지네들끼리 거래한 건 제거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럼 봐봐. 요 경우에 어떻게 제거하면 되겠어요? 제거 분계를 보면 지금 외부에 100% 판매가 됐대. 지금 외부에 100% 판매된 경우엔 회계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출을 일단 취소해야지. 야, 네가 너한테 판 건 취소해야지. 매출 10원 취소하고 매출 원가 10원 취소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매출이 15원으로 돌아가고 매출 원가가 8원으로 돌아가니까 이상적인 거래가 된다고요. 따라오시겠죠?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A가 B한테 판 매출 재고하고 B가 매출 원가로 계산한 거 재고한 거라고요. 요 회계 처리 해준 거라고요. 근데 다만 요 회계 처리를 해주긴 해줘야 돼. 볼륨을 줄여줘야 되니까. 근데 손익에 미친 효과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수익 취소하고 비용 취소했기 때문에 손익에 미친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내부 거래를 했는데 이 내 밑에 있는 애나 내 위에 있는 애가 사와서 다 100% 팔았으면 사실 손익에 고려할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고. 실현시켰다면 보내고 얘가 다 팔면 실현됐다면 제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내부 거래 제거라고 쓰면 안 되고 뭐라고 써야 되냐면 정확하게는
미실현 손익의 재고라고 써야 돼요. 조금 더 와닿으려면. 봐봐. 어떤 게 문제가 돼요? 판매가 0%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판매가 0% 되면 이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매출이 나오면 안 돼. 매출원가도 나오면 안 돼. 다 안 된다고요. 만약 판매가 안 됐으면 얘는 이런 회계 처리 안 했겠죠. 판매를 안 했으면. B가 외부에 못 팔았으면 B는 아무것도 회계 처리 안 했겠지. 다만 B는 어떻게 났어? B는 재무제표를 보면 재고가 10으로 가 있을 거라고요. 밖에 안 팔았다며 지금. 이해하시겠죠? 요 경우에 문제는 뭐야? 일단 A 회사가 매출로 잡은 게 안 되죠. 그쵸? 야, 너 그럼 하나도 안 팔았으면 매출이 10, 매출원가 8 잡혔네? 아, 이게 뭐야? 그래서 어떻게 회계 처리하면 되냐면 일단 매출을 다 취소해요.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매출 원가도 10 취소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써. 그리고 나서 보면은 뭐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회사 재고자산이 얼마로 돼 있어? 10으로 돼 있는데 사실 얼마짜리예요? 8이라고요. 야, 너 재고자산을 누가 지금 10으로 잡았니? 너 8이야. 재고자산 2 취소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 매출 원가 2를 도로 살려주면 된다고요. 이게 하나도 안 팔았을 때 연결재고 분계예요. 너무 죄송하지만 이 회계사 같은 경우엔 이 내부거래 재고가 나온 다음에 실제로 연결재무제표상의 매출과 매출원가, 재고자산이 얼마냐 다 물어보기 때문에 연결재고 분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건 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일단 판 쪽의 매출을 다 취소해. 내부의 판 매출을 다 취소해. 그리고 반대쪽에 매출원가 무조건 잡아. 그리고 어떻게 돼? 과대계상되어 있는 재고자산을 줄이면서 무조건 매출원가 잡아주면 된다고요. 하지만 봐봐. 이거 보면 결국 손익이 얼마 취소된 거예요? 봐봐요. 날 좀 봐요. 손익이 얼마 취소된 거야 결국엔. 손익이 얼마 취소된 거야? 지금 A 회사가 매출 10에 매출원가 8 잡아서 2원 이익인데 이게 하나도 안 팔렸기 때문에 이걸 다 취소한 거라고요. 따라오시겠지? 결국 요 회계 처리가 이익 2원 취소한 거야 지금. 그럼 만약에 그냥 문제풀이 목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판 쪽에 매출 총 이익에다가 뭐 해주면 돼? 미실현 비율 곱해주면 돼요. 이만큼 이익 취소하면 돼. 우리 만약에 연결재고 분계를 안 문다면 선생님 저 연결재고 분계까지는 좀 그래요. 그럼 연결재고 분계까지 좀 맞추지 못하겠다면 적어도 요건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판 쪽의 매출 총 이익에 미실현 비율 곱해서 그만큼을 이익에서 취소해주면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얘가 50% 판매했다고 칠게요. 판매 50% 판매했대. 그럼 어떻게 될까? A가 B한테 팔았기 때문에 2원 이익 나야 돼. 왜? 8원에 사와서 10원에 팔았기 때문에 2원 이익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미실현 비율이 50%라며. 그럼 50% 곱해서 1원의 이익을 취소해야 된다고요. 진짜 맞는지 볼까? 일단 매출 얼마죠? 매출 어떻게 해야 돼? 네가 판 거는 다 취소해. A야, 네가 판 거는 다 취소해. 매출 10 취소하고 매출원가 10은 당연히 취소해야겠죠. 네가 판 건 취소해니까. 따라오시죠? 자, 여기까지 했고 우리 50% 팔았대. 그럼 재고가 얼마 남아있겠어요? 재고 얼마 남아있겠어? 재고 5원 남아있겠지. 이게 내가 사왔다면 원래 4원짜리 아니에요. 근데 5원 남았다며. 그럼 재고 어떻게 해줘야 돼요? 1원 다운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나만 즐겁나? 아니 8원에 사왔는데 안 팔렸으니까 지금 4원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A가 B한테 파는 바람에 B는 재고자산을 10원으로 기재해놨어. 그게 반이 팔렸대. 그럼 얼마 남아있겠어? 5원 남아있겠죠. 원래는 4원짜리지롱. 그럼 재고자산 얼마 줄여줘야 돼요? 1원 줄여줘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재고를 1원 줄여주면서 매출 원가를 다시 1원 살려내면 된다고요. 그럼 얼마야 지금 손익에 미친 효과가? 1원 비용 처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내부거래 재고자산의 판매가 너무 헷갈린다 이러는 분은 판 쪽의 이익에다가 미실현 손익 곱하면 돼. 됐죠? 더 이상은 없어요. 더 이상의 막군 없어요. 더 이상의 막군 없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지금 면피 용도로 워낙 고급 회계 안 하시기 때문에
혹시나 나오면 절반만 맞추자 전략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지.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 할 수 있겠지. 해야 되고 뭐 없어요. 판 쪽에 이게 미시전 손익 보라는데 그걸 왜 못해. 자, 두 가지만 얘기할 건데 이렇게 내부 거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뭐랑 무슨 종류가 있을까?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내 밑에 있는 애한테 팔잖아. 툭 떨어지니까 하향 판매가 있고요. 종속회사가 지배회사 내 위에 있는 애한테 쑥 밀어주니까 상향 판매가 있다고. 하향 판매랑 상향 판매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기 하향 판매가 있고 상향 판매가 있어. 그럼 봐봐. 하향 판매는 누구 손익계산서의 이익으로 계산돼 있어요 지금? 지배회사의 손익계산서에 이익이 계산되어 있다고. 하향 판매는 지배회사가 종속회사한테 팔았기 때문에 나는 일단 이익을 다 먹었다고요. 계산했다고. 그걸 취소해야겠지. 상향 판매는 어디서 취소해야 돼? 종속회사가 지배회사한테 판 거기 때문에 종속회사의 손익계산서에 이익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상향 판매는 어디서 제껴줘야 돼? B에서 제껴줘야 된다고요. 내부거래 재고로 재고자산을 팔게 되면 상향 판매는 A회사의 손익에서 제끼고 하향 판매는 A회사의 손익에서 제끼고 상향 판매는 B회사의 손익에서 제껴주면 돼요. 뭐를? 얘를. 그래서 이 내부 거래가 나오면 A회사에서 파는지 B회사에서 파는지 보고 판 쪽에 매출총 이익의 미실현 이익 곱해서 미실현 비율 곱해서 판 쪽의 손익계산서에 제고해 주시면 된다고.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물론 조금 어렵게 나오면 팔고 그 다음 연도 물어볼 수 있지만 제 손에 장을 짓습니다. 저희 설명서 안 나와요. 판에만 기억하면 돼. 판에만. 두 번째 연도 나오면 어떻게 해요? 틀리면 돼. 됐죠? 판에만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지 봅시다. 그래서 제가 교재 921페이지랑 922페이지에 내용 써놨는데 여러분 첫 회만 기억하시면 돼. 두 번째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 바로 문제 어디 풀어볼 거냐면 15번이요. 15번. 15번을 이 논리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다 지우고 저 그림에다가 넣어서 우리가 또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볼게요. 자, 보시죠. X년 초에 하늘은 포도의 주식을 80%를 지배력 행사 목적으로 80만원에 취득했대요. 그럼 보자마자 여기 어떻게 해? 여기 80%, 여기 20%고 내가 80%를 80만원에 취득했대요. 맞죠? B회사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얼마나? B회사 순자산 장부금액이 100만원이래요. 신기하네. 그럼 요게 100만원이니까 너와 내가 80% 20% 나눠 먹으면 여기 80만원 여기 20만원이겠네요. 어렵지 않죠? 보시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럼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차이가 안 나. 이게 없겠네. 그럼 투자평가 차익도 없겠네. 그리고 뭐래요? 80만원을 내가 80만원에 취득한 거기 때문에 영업권도 없겠네. 할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볼게요. 보면 포도회사의 당기순이익이 20만원이고 하늘의 당기순이익이 80만원이에요. 그럼 네가 80만원이고 내가 20만원인데 올해 투자평가 차익은 없었어. 따라오시죠? 맨 마지막에 보시면 X 1년 중에 하늘이 포도에게 80만원의 재고자산을 100만원에 팔았대요. 그리고 포도가 70%를 외부에 판매했대. 그럼 봐봐. 일단 누가 팔았어? A가 팔았어? B가 팔았어? 지배회사가 판 거죠. 하늘이 팔았으니까. 그럼 상향이야 하향이야? 하향이죠. 그럼 어디서 고정해줘야 돼? 지배회사 쪽에서 조정해줘야 된다고요. 그럼 얼마를 조정해줄 건데? 지금 80만원짜리를 100만원에 팔았기 때문에 20만원의 매출총 이익이 하늘은 발생했을 건데 지금 포도가 70%는 팔았기 때문에 실현이 됐다고. 근데 어떻게 해줘야 돼요? 30%는 아직 안 팔렸기 때문에 이익이 미실현됐어요. 따라오시죠?
그럼 20만 원이 이익인데 이 중에서 30%는 아직 실현이 안 됐으니까 얼마? 6만 원은 이익 잡으면 안 된다고. 따라오시겠죠? 그럼 어디서 제껴? 미실현 손익인데 하향 판매니까 어디서? A 회사의 당기 손익에서 제낀다고요. 따라오시겠어? 요렇게. 그럼 이번에 이건 없었네. 그럼 얼마 나와요? 조정 후 당기 순이익은 A 회사는 74만 원 나오고 B 회사의 조정 후 당기 순이익은 그냥 20만 원 나오겠죠. 그럼 봐봐. 지배 회사 종속 당기 순이익, 기속된 당기 순이익은 하향 판매일 때는 얼마? 74만 원 더하기 20만 원에 80% 한 게 나의 지배 회사 기속 당기 순이익이 되고, 비지배 지분은 20만 원 중에서 내가 20% 먹으니까 나의 비지배 지분에 기속되는 이익은 4만 원이겠죠. 따라오시겠죠?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럼 요 20만 원을 너와 내가 나눠 먹으니까 나는 16만 원 받고 종속회사 하늘은 포도는 얼마? 비지배 지분 얼마? 4만 원만 먹는다고요. 그럼 요 경우에 비지배 지분 얼마야? X일년 말에 24만 원이요. 할 수 있겠죠. 내부거래 재고가 어려워? 그냥 매출 총 이익에다가 아직 안 팔린 비율 곱해서 방향만 정확히 넣어주면 돼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자, 그럼 지금 문제를 보시면 물음 5번 보시면 하향 판매일 때 물어봤는데, 이게 만약에 상향 판매였으면 포도가 하늘한테 팔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포도가 하늘한테 팔았으면 그림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포도가 하늘한테 팔았으면 상향 판매이기 때문에 6만 원이 여기 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 A 회사의 조정 후 당기 순이익은 교재 넘겨보면 다 있어요. 80만 원이고 B 회사의 조정 후 당기 순이익은 14만 원이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거 상향 같은 경우에 80만 원 더하기 14만 원에 80%를 내가 먹고 14만 원에 20%를 내가 먹겠죠. 따라오시죠. 그래서 상향이냐 하향이냐에 따라서 뭐만 틀려져? 어느 쪽 손익에 조정해 주느냐, 요 차이밖에 없다고요. 하실 수 있겠지. 그쵸? 여기까지는 해야 돼. 그쵸? 할 수 있어요. 하나만 더. 그럼 우리 선생님 됐어요. 그만 하시겠지만 내부거래 제거 한 번만 해볼게요. 내부거래 제거만. 봐봐. 얼마나 쉬워. 판 쪽에 매출 일단 다 제낀다니까요. 지금 하늘이 포도한테 팔아서 매출 얼마 나왔어? 100만 원 나왔죠. 그거 일단 다 취소시켜. 그리고 어떻게 반대쪽에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매출원가 그냥 취소시키는 걸로 해요. 무조건. 지금 미션 손익이 얼마 나왔어? 6만 원 나왔죠. 그 미션 손익만큼 매출 원가를 다시 살려요. 그리고 반대쪽에 뭐 써주면 돼? 재고자산 써주면 돼요. 이게 내부거래 재고야. 이게 뭐가 어려워? 판 쪽에 매출 취소하고 반대쪽에 전액을 똑같이 매출 원가 써주고 미션 손익만큼 매출 원가 살리고 반대쪽에 재고자산 계산하고 해주셔야 돼요. 네, 요게 너무 어려우면 요 정도까지는 해주셔야 되는데, 상향 하향의 구분이 이 내부거래 제거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하나만 더 삼각자산 내부거래 제거 딱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잠깐 쉬겠습니다.